자, 지방선거로 넘어갑니다. 선거 열기가 가장 뜨겁다는 부산 북갑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요. 부산 북구의 덕천동 일대가 아주 시끌시끌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같은 날 각각 장소에서 개소식을 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네.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덕천동 부민병원 사거리에서 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 그 장동혁 대표도 오시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시고 그렇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분들이 다 내려오시고 예. 그 이외에도 뭐 나경원 대표나 안철수 또 네. 뭐 김문수, 원희룡 뭐 이런 분들 네네. 나하고 개인적으로도 다 친분이 깊고 애당심 뭐 이런 걸 다 큰 분들이기 때문에 다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동훈 후보가 네. 이제 개소식도 하고 출정식도 네. 하고 해요. 네. 근데 갈 예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네. 만들었어요. 당을 완전히 두 동강을 낸 거예요. 네. 징계를 통해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무소속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장동혁식 논리입니다. 예. 저는 보수가 통합하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원을 네. 살려야 살려야 된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예.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징계하시면 되죠 뭐. 여러분 보시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두 사람이 나란히 개소식을 여는데 그 장소가 참 도보로 9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이 참석할 걸로 보이고요. 한동훈 후보 선거사무소엔 또 친한계가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윤기찬 부회장님, 저렇게 가까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다 모인다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홍보가 안 됐으면 뭐 인간적 정리로서 뭐 무소속을 떠나서 두 군데 다 참석할 의원들이 꽤 있었을 텐데 카메라가 다 이제 버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그 무소속 예비 후보자 사무실에는 제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참석 여부와 그 뭐 직결되는 건 아니죠. 참석한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시각이 이미 이제 그 뭐 정립된 이상 아마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 일부 분들 소신 행보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당에 관련된 소신 행보로 저희가 그렇게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동시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실제 3,000명이 넘는 기초의원분부터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그다음에 뭐 사실상 교육감까지 있는 거죠. 저희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소속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 행위가 갖는 의미가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는 이제 그걸 더 걱정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보수 재건이나 보수의 확장 이런 부분은 선거 이후의 문제인 것이고 당면 과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거를 의도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성과 책임은 뒤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 박정훈 의원님처럼 저렇게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 뭐 가셔도 상관없지만 가시되 그 행보에 있어 좀 조심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어찌돼 이 제명 처분에 관련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무소속 예비 후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신당도 지방이나 이런 기초 의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허무는 것이 이 정당성 여하에 따라서는 개인 소신에 따라서는 당의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3,000여 명의 이 인생이 달린 후보자들에겐 어떤 원성이 뒤따를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이 동시에 열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찍어보니까 도보로 9분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날을 집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민식 후보는 내가 일부러 이날로 선택한 거 아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왜 이 두 사람의 개소식이 이렇게 주목받느냐. 결국 이 단일화 이슈 때문입니다. 오늘 박민식 후보가 3자 구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산 사나이들은 아싸리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기든
지든 네. 승부가 딱 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부산 정서에 맞아요. 단일화 논의는 네. 진짜 그분들의 희망사항인지는 몰라도 네네. 제가 아마 시쳇말로 네. 꿈 깨십시오. 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둘 다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아있다. 저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그렇게 왔는데 어제 이제 부로 당당하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한동훈과의 단일화 시쳇말로 꿈 깨라 이렇게 또 선언을 한 박민식 후보 목소리였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또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시죠. 여기가 정말 지방선거 다른 곳보다 더 관심 많이 받다 보니 여론조사들도 잦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부산 북갑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이요. 자,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양자 대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46%,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36% 이렇게 10%포인트 격차인데 이거 PD님 오차범위 아닌가요? 바뀌군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대결 43대 30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전 이 MBC 조사와는 좀 사뭇 좀 결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MBC 조사, 부산 MBC 조사와 지금 SBS 조사는 같은 시기에 한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시기도 같고 그다음에 조사 방식이 일단 다릅니다. SBS 입소수 조사는 전화 면접, 즉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MBC 같은 경우는 ARS와 유선 ARS와 무선 ARS를 강시 섞어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양대 간의 어떤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율에 지금 편차가 너무나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도 사실은 뭐 아주 동탄의 이준석 후보 나왔을 때라든지 뭐 등등을 보면 꽤 결과와는 많이 달랐던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이 정확한지는 이제 뭐 결과가 이제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일단 10일 날 양측의 어떤 지금 세대결 양상이 펼쳐지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를 제명하면서부터 예상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냥 단순한 어떤 한 명의 후보가 아니죠.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 어떤 일부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어떤 지향점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저렇게 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좀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국민의힘 후보를 띄고 있는 3천 명의 어떤 후보들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그거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대표한테 후보한테 있나요? 아니면 당을 이끌어가는 장동혁 대표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즉 당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당이 지금 이 급한 시기에 미국에 10일 동안 휴가를 가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부추겼고 지금도 보면 사실 장동혁 대표는 개소식에 가지만 이 대중적 행보는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당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